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경기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CPI 데이터가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여서 이제 올랐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물가 데이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서 왜 이거를 마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지, 왜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수들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형 은행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인제 뭐 JP 모건이나 웰스파고 이런 애들이 인제 발표를 했죠. 근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상승을 탄력을 받아서 인제 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3월 달에 이제 지방은행들 특히 인제 실리콘밸리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데들이 뱅크런이 나면서 거의 인제 망하거나 뭐 아니면 긴급 자금을 인제 수혈을 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주식도 뭐 휴지 조각이 되고 그랬는데 그 반대 급부로 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대형 은행들입니다. 예금들이 전부 대형 은행들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전망이 있죠.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대형 은행들이 예금 금리가 거의 빵프로거든요. 한국에서 들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한데 뭐 미국 대형 은행들은 뭐 배째라입니다. 그래서 거의 0%고 대출 금리는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대 마진이 엄청나게 이익이 큰데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은 그렇지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미국의 단기 국채죠. 만기가 인제 짧은 그런 국채들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수익률이 4% 에서 5%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은행들의 인제 예금들도 결국에는 '그쪽으로 많이 넘어갈 거다.'라고 인제 예상을 하면서 실적 악화를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인제 지나면서. 미국은 그렇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하다가 쪼끔 올랐죠. 그게 인제 이더리움이 이번 주에 또 큰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 크립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샹하이 뭐 카펠라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이더리움 인제 락업이 돼 있었던 게 인제 풀리면서 그게 또 상승 내러티브를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인제 크립토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고요. 뭐 코스피도 뭐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매수매도 관련 추천은 전혀 하지 않고요. 투자 책임 항상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지표들을 정리를 조금 하면요. CPI와 이제 PPI, 리테일 세일즈가 있는데 CPI는 이제 코어 CPI, 뭐 근원 CPI라고 해서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한 부분이죠. 그게 인제 전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0.1% 인제 3월 데이터가 인제 0.1%가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도 5.0%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인제 4점대를 두고 있고요. 코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5.6%가 인제 나온 거죠, 전년 동기 대비가. 3 월도 0.4%가 나왔고 PPI는 아예 디플레이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3 월에. 마이너스 0.5%가 나온 거죠. 전년 동기 대비도 지금 3%를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낮은 2.7%가 나왔으니까 '생산자 물가는 확실히 많이 내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코어 PPI도 물론 똑같은 방향입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그다음에 인제 세일즈도 이게 이제 소비 판매인데 마이너스 1%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우선 나왔다는 게 이제 크고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다는 게 인제 더 큰 거죠. 그래서 지표들을 보시면 전부 인제 하락세로 가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를 쪼끔 더 쪼개 보면요. 지금 중요한 게 에너지랑 쉘터 인제 하우징 부분인데요. 특히 인제 하우징 부분이 제일 높습니다, 비중이. 근데 이 하우징은 굉장히 후행 지표 중에서도 가장 늦은 후행 지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한 지 인제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3 월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떠받치고 있는 그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고요. 그와 반대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항목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빵프로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유스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차죠 이게. 근데 코로나 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었는데 이미 지금은 거의 뭐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마이너스가 인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지표들을 쭉 보시면요. 일단은 생산자 물가가 디플레이션으로 전환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낮아지기 전에 보통 생산자 물가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인제 그 모습이 나오는 게 3월 데이터로 알 수가 있는 거고 PPI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앞서서 발표된 인제 PMI 같은 생산 관련 지표들을 보면서 이미 예상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PMI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그게 이제 S&P 글로벌이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두 개가 50 미만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당연히 생산자 물가가 당연히 인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인제 중요한 게 코어 CPI가 헤드라인 CPI보다 인제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인제 3 월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더 높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제 에너지 원자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인제 한 가지가 있죠. 생산자 물가가 치솟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인제 그렇게 됐던 건데 그게 인제 낮아지면서 헤드라인 CPI도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작년과 비교하면 마이너스니까. 인제 코어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쉘터 즉 OER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인제 풀어서 쓰면 이제 Owners Equivalent Rent인데 부동산 그 가격을 간접적으로 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후행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나타나는 후행 지표고요. 그리고 이 지표가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는 부동산 매매와 렌트를 따로 물가를 측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더블 카운팅 두 번을 카운팅하는 문제가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거죠 더. 그게 인제 70 년대가 인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통합을 해서 OER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측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OER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주인들한테 쭉 전화를 돌려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너네 지금 집 있는 거 만약에 렌트 준다고 하면 세를 얼마나 줄래?" 이렇게 물어보면 집주인들이 "얼마에 주겠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취합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이 수치입니다. 굉장히 주관성이 강한 수치고요.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지금 부동산이 하락기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상승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렌트를 줄 때도 당연히 높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쉘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인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 인제 하락도 점점 더 가파라질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이게 인플레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인제 디플레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쪼끔 진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도 지금 연준은 2%를 계속 목표로 하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5%대가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연준의 입장에서 아주 좁은 시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인 거죠. 그리고 인제 어찌 보면 좀 오만함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니 이게 무슨 보일러도 아니고 그렇게 딱 25도 맞추듯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를 조절을 할 때도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올리겠다 이런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늦는 거죠. 프로가 아니라 인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물론 물가가 높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가가 오른 게 굉장히 빨리 올랐잖아요, 가파르게. 그러면 인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좀 가파르게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인제 소비 판매를 보시면요. 이 소비 판매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 연말 이후에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다. 3월 데이터가 -1%가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1.5% 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경기 침체로 왜 가고 있냐를 알 수가 있는 게 저축과 소비가 둘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돈이 없다.' 이거예요. 재난지원금 준 거 이미 다 썼고 저도 인제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이미 진작 다 썼죠. 재난지원금으로 잠깐 반등했었던 소비가 사실은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거랑 인제 별개로 신용카드 빚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제 9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인제 그래프로 보시면 파란 부분이 신용카드 빚이고 빨간 부분이 저축인데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축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축도 최근에 좀 늘지 않았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만큼 떨어졌는데 저 찔끔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저게 올라간 것도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그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는 와중에도 소비를 더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거죠. 이게 돈이 많아서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소비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 분위기가 인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대비를 해서 '돈이 없는 와중에도 저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빚이 늘고 저축이 줄으니까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도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면 고용도 당연히 줄어들고 임금도 줄어들고 그러면 그 사이클로 가면 인제 경기 침체의 인제 끝자락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연준이 여태까지 말한 거를 쭉 돌이켜 보면요. 한마디로 다 틀렸습니다. 연준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거죠. 연준은 이제 나와서 되게 근엄한 모습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말하는 걸 보면 계속해서 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말이 바뀐 거를 쪼끔 자세히 보면요. 인제 처음에는 이게 2021년 정도 됐을 때죠. 한 중반 정도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인제 쪼끔씩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 '아 이거 인플레가 인제 쪼끔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시그널들이 인제 쪼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연준에서는 "아 인플레이션 걱정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인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더 올라가니까 "아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 말이 무색하게 인플레이션이 거의 10% 까지 거의 치솟았었죠. 그러니까 연준이 완전 방향을 잘못 잡은 거고 얘기했던 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 차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부분인데 일드 커브라고 해서 이 채권 만기와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의 관계를 이제 그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보통 우상향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 경기가 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거꾸로 되거든요. 우하향을 합니다. 그게 인제 역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인제 연준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아 우리는 그거 안 본다. 그거 말고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라고 우리가 보는 게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단기 포워드 스프레드도 역전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했냐면 "아 스프레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야 고용 지표 봐라.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당연히 경기 침체가 없지."라고 인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용 지표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특히 인제 선행하는 부분을 보면 꺾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간 이제 평균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시간, 생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고용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인가요? 한 며칠 몇 주 전에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 생산 쪽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고용도 안 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미 그 선행돼서 나오고 있고, 그게 인제 경기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면은 고용 지표도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인제 상승을 하겠죠, 인제 실업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최근에 또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 경기 침체는 없다고 했다가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건데, 근데 소프트 랜딩 아니면 마일드 리세션이다. 그러니까 그냥 감기 정도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잘 관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꿨죠. 근데 이거를 실업률 외에 모든 지표, 다른 지표들을 보면요, '리세션이 강하게 오겠구나.'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이미 리세션을 베이스 케이스로 두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만 계속해서 인제 공식적으로는 "경기 침체 없다." 이런 식으로, 혹은 인제 "마일드 리세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연준이 계속해서 틀렸는데, 이 계속 틀린 발자취를 가 보면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걸 따라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2021 년부터 사실상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내비쳤거든요. 그게 인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었고, 그다음에 인제 2022년 중반에서 인제 말부터 다수의 전문가들이 2023년 중반 정도가 되면 슬슬 '인플레가 꺾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인제 뭐 유가 같은 거를 봐도 그렇고, 특히 인제 원자재 가격이 턴을 이미 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인제 전년 동기 대비로 가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인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유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뭐 120, 30 불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지금은 70 불, 80불 뭐 요 정도 나오고 있죠. 그것도 사실은 미국의 선거 때문에 인제 바이든 정부에서 SPR이라고 하죠. 인제 비축유, 이거를 엄청 풀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았죠,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인제 쪼끔 그 왜곡된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오펙에서 감산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요. 왜냐하면 오펙 같은 경우에는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으로 충당이 안 되면 얘네네 경제가 인제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지금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가격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감산을 결정을 한 거죠. 이 오펙의 감산 결정을 보면 '아, 이게 딱 거의 인제 리세션으로 가는구나.'라고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연준 말고 다른 중앙은행들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인제 뭐 신흥국들 위주로 보면 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뭐 인도,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기준금리 멈췄죠. 인상을 인제 멈췄고, 캐나다도 멈췄고. 그러니까 인제 멈추는 이유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경기 침체가 쪼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인상을 멈췄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IMF에서 글로벌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전망이. 성장률이 인제 1 점 뭐 한 6% 7%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봤을 때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만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시장이 예측을 하는 게 뭐냐면, 5 월에 이제 FOMC 미팅이 있거든요. 그때를 마지막으로 아마 금리를 인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하락할 것이다에 인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금리 하락을 시작을 하면 굉장히 빨리 할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죠. 인제 금리가 내리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분위기를 반영이 안 된 게 주식 시장하고 연준이거든요. 지금 주식 시장은 그거 상관 안 하고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르는 것도 누가 오르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대형주주들이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S&P 뭐 500이 있으면 한 10개 빼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10 개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마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연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는 인제 무슨 말을 할지 그게 또 궁금해지는데,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연준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틀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재까지 연준의 적중률만 보면 마일드 리세션이 아니라 거의 언론에서 얘기하는 퍼펙트 스톰에 가까워 보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물가 지표 보면서 경기가 이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